계속 이어서 하면 이거는 그 스팬 포트 태핑은 뭐냐면 포트 미러링인데요. 포트 미러링은 뭐냐면요. 지금 포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포트가 뭐냐면 장비가 이렇게 있어요. 뭐 전원 스위치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돼 있거든요.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기억나시죠? UTP RJ45 잭을 띡 꽂으면 내가 장비들을 물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포트 미러링은 뭐냐면 지금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이 포트를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가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1번 포트라고 할게요. 1번 포트에서 오고 가고 있는 패킷들을 2번 포트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스니핑이죠. 스니핑이죠. 이거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 왜 하냐면, 모니터링이나 분석하려고.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포트 태핑이라고 불러. 포트 태핑. 포트 태핑이라고 부르죠. 포트 태핑. 포트 태핑. 포트 태핑. 아니면 스플리터라고도 부른다. 스플리터. 다 같은 단어예요. 자, 단어 싸움이라고 했어요. 단어 하세요. 포트 미러링, 포트 태핑, 스플리터. 태핑과 포트 태핑은 같다 틀리다? 태핑과 포트 태핑은 같다 틀리다? 다르죠. 얘는 태핑은 그냥 선 태핑하는 거니까. 그리고 포트 태핑은 포트 태핑하는 거니까. 완전 다르죠. 다르죠. 헷갈리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스니퍼가 있으면 탐지인데요. 탐지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스니퍼를 탐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한 명만 대답해야 되는데 대출 걸리는 거예요. 두 명이 동시에 대답하는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탐지를 어떻게 하냐면 출석부에 없는 학생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하거나 동시에 대답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출석부에 없는 학생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대답하냐면 이 친구는 그냥 무작정 대답하게 있는 거야. 스니퍼가 원래 그래요. 스니퍼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핑. 첫 번째 방법은 핑을 이용하자. 핑을 이용하면 어떤 핑에도 리플라이가 와요. 누가? 스니퍼가. 어떤 핑에도 리플라이가 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존재하지 않은 맥 주소로 핑을 보냈는데 리플라이가 와요. 누가? 스니핑 시스템은요. 정상적인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없는 주소니까 응답 안 하죠. 그렇죠? 이런 식인 거예요. 핑을 이용해서 스니퍼를 탐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두 번째. ARP를 이용해서 탐지해요. ARP를 이용해서 탐지해요. 얘가 두 번째. ARP를 이용해서 탐지한다. 어떠한 ARP에도 리플라이가 와요. 어떠한 ARP에도 리플라이가 와요. 위조된 ARP 리퀘스트를 보내면 응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리플라이가 오는 거죠. 자, DNS를 이용한 스니퍼의 탐지예요. DNS를 이용한 스니퍼의 탐지. 세 번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은 인버스 DNS를 안 해요. 근데 스니퍼는 인버스 DNS를 해요. 인버스 DNS가 뭐야? IP를 주면 호스트 네임을 주는 거잖아. 그걸 한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뭘 보내? 핑 수입을 보내. 핑 수입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핑은 이렇게 때리는 이게 일반적인 핑이고, 핑 수입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핑 수입. 여러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핑 수입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버스 DNS 룩업으로 인해 가지고 응답이 오면 너는 스니퍼네? 라고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문들이야. 자, 네 번째는요. 디코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나? 그죠? 디코이. 유인. 네 번째. 유인. 뭘로 유인해?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로 유인해.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로 유인해. 아, 이런 거야. 가짜 아이디 패스워드를 뿌렸어. 전혀 얼토당토 하는 걸 뿌렸어. 근데 그걸로 스니핑을 해가지고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이놈, 너 스니퍼지. 그런 거잖아. 이거 디코이야, 디코이. 영화 제목. 디코이. 자, 5번째. ARP 와치. ARP 와치. 와치가 무슨 뜻이죠? 와치가 무슨 뜻이죠? 시계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와치. 그렇지. 와치 요 스텝 그러잖아. 조심하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는데 보는 거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ARP 와치라는 툴이 있어요, 툴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ARP 와치가 뭘 하냐면 맥 주소하고 IP 주소를 미리 세팅해놔. 왜냐면 안 바뀌니까. 아시죠? 안 바뀌어요, 맥 주소는. 그러니까 IP 주소 대 맥 주소를 세팅해놔. 근데 갑자기 변해? 어떻게 변해? 맨 처음에 AA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CC로 와.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어떻게 ARP 와치가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게 뭐라고? ARP 와치 툴이야. ARP 와치 툴이야. 자, 그러면 지금 ARP 와치하고 그러니까 스니퍼하고 ARP 와치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 상황이라면 스니퍼하고 ARP 와치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크게 지금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상관관계 없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상관관계 없어 보여. 지금 스니퍼를 탐지하는 거랑 무관해 보여. 근데 그게 뭐냐면 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ARP 스푸핑을 막는 거예요. ARP 스푸핑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ARP 스푸핑은 뭐냐면 이 ARP 스푸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니핑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스니핑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니퍼를 탐지하는 거죠. 그럼 결국적으로 ARP 스푸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잠깐 AACC는 뭐였냐면 자 보세요. 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AA하고 얘는 BB라는 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니핑을 하려고 중간에 누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어태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한테 뭘 알려주냐면 CC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제 BB 아니고 CC야. 나 이제 AA 아니고 CC야. 그럼 중간에서 스니핑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RP 스푸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푸핑은 뭐냐면 변조한 거예요. 변조 위조한 거죠. 변조 위조한 거죠. 뭘 ARP를 위조한 거죠. 뭘 할 수 있어? 스니핑을 할 수 있죠. 그럼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 사전에 너 AA였잖아. ARP 와치에 AA라고 집어넣었잖아. 근데 너 CC라고 오면 좀 이상하잖아, 너. 어떻게 갑자기 맥이 변해? 그러면 이제 그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보내는 거죠, 메일을. 좀 이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ARP 스푸핑은 좀 이따도 또 할 건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 의미야. 그런 연관관계야. 그러니까 단순히 ARP 와치로 강의를 하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있어? ARP 스푸핑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니핑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고요? 수동적인 대응책이에요. 자동이 아닌 거죠.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거죠. 그래서 SSL인 거죠. SSL은 4계층인 거예요. 4계층 전송계층의 보안. 그 안에서 뭐 암호화도 하고 인증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보안하면 암호화 먼저 생각하세요. 암호화. 자, 여기서 막간 질문이에요. IPsek은 몇 계층이라고요? IPsek은 몇 계층이라고? IPsek은 5계층? IPsek은 몇 계층이죠? IPsec 몇 계층이죠?
3계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3계층. 왜냐면 IP니까 IP를 한 거니까 3계층이죠. 자, 얘는 뭐라고? SSL은요. TCP, UDP 관련된 놈이란 말이에요. 4계층이고 4계층이다. 그리고 암호화 키의 길이가 40비트하고 128비트가 있다. 뭐 그 정도. 자, 그리고 볼까요? 자, 요거 별표 5개야. 이메일 보안할 때, 이메일 보안할 때, 내가 스니핑 공격 막으려고 이메일 보안할 때, 그럼 암호화 해야 되잖아요. PGP, PEM, SMIME이 있어요. 이거 시험문제 정말 잘 나와요. PGP, PEM, SMIME이 있어요. SMIME. 자, 보세요. 헷갈리지 마. 정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헷갈리지 마. 자, PGP 갈게, PGP를 보시면 일단 암호화하는데 IDEA 사용해요. IDEA는 대칭키예요. 대칭키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대칭키의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해요. 지금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할 거니까 그냥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그렇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다는 느낌 가지세요. 일단 원래 대칭키하고 공개키가 원래 분리되어 있는 건데 그 두 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는데 요게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냐면 일단 메시지를 내가 만약에 공개키로 암호화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 속도를 좀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칭키를 배송해야 되니까 그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암호화가 나오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요 RSA가 공개키죠. 공개키인 거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냥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할게요. 자, 메시지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 요 대칭키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자. 왜 굳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키 배송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 됐어요? 하이브리드. 자 기본적으로 PGP는 웹 오브 트러스트를 해요. 웹 오브 트러스트 별표 10개. 자, 보세요. 웹 오브 트러스트는 뭐냐면 신뢰망이라고 하는데요. 신뢰망이라고 해요. 신뢰망이라고 해요. 웹 오브 트러스트. 신뢰망. 저게 무슨 얘기냐면 봐 보세요. 지금 공개키, 비대칭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개키 자체가 오픈되어 있는데 요거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공개키가 오픈되어 있는데 개인키는 갖고 있고 공개키는 오픈했는데 저 공개키가 좀 이상한데? 믿을 수가 없잖아. 오픈되어 있는,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데 저게 A의 공개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은 PKI로 해결하는 거예요. PKI가 뭐냐면 공개키 기반 구조인데요. 이게 뭐냐면 CA를 이용하는 거예요. CA가 뭐냐면 인증기간이 공개키의 서명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요게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 얘는 믿을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C는 믿을 수 있어요. 할 말 없어. 그냥 그거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뭐 할 말 없어. 이거는 그냥 믿을 수 있는 기간인 거야. 믿을 수 있는 기간인 거야. 믿을 수 있는 기간인 거야.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6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최상위 기관은 키사예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서 아시죠? 공인인증서 있죠 집에. 집에? 지금 갖고 있죠 여기. 스마트폰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 6개가 있어요 인증기관이. 얘들이 인증해 주는 거야. 그거 못 믿는다고 그러면 난 몰라. 어떻게 해, 못 믿으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신뢰망으로 하는 거예요. 신뢰망. 신뢰망은 뭐냐면 사용자가 신뢰도를 얘기해요. 사용자가 신뢰도를. 나는 쟤를 fully trust 할 수 있어. fully trust 할 수 있어. fully trust. fully trust가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그럼 걔가 만든 건 내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fully trust. fully trust 할 수 있는 거. 이게 신뢰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신뢰도를. 쟤를 fully trust 할 수 있으면 제가 준 거는 내가 무조건 그냥 믿을 수 있어. 자, 내가 신뢰할 수 없어. 쟤는 아무리 뭘 줘도 나는 걔 공개 키를 신뢰할 수 없어. 그리고 쟤를 반만 신뢰할 수 있어. 근데 반만 신뢰할 수 있는데 걔하고 다른 애가 또 반만 신뢰를 했다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신뢰의 총합인 거잖아. 신뢰의 총합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뿔리는 하나만 되는데 뿔리가 아니라면 반만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여러 명이 동시에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반만,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뭐라고? 웹 오브 트러스트고 신뢰망이에요. 신뢰망. 됐어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각각 PGP, 각각 하이브리드에서 각각 다시 배울 거야.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나왔는데 그냥 대충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어요? 너무 어려워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는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진가가 발현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 포기하지 마. 조금만 이해한 건 상관없어. 지금 어려운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쉬운 내용 아니야. 자, 그리고 PEM 갈게요. PM 가시죠. PM.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이메일 보완하고 있어. PM 갈게요. PEM은 누가 해주죠?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CA 있죠. CA가 뭐라죠? CA가 누구예요? 인증기관이죠. PKI에서 공개키를 관리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얘도 하이브리드예요. 자, 데이터 아모아에 트리플 데스 사용하고 있는데 이 트리플 데스는 대칭키예요. 대칭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를 위한 암호화에는 RSA 공개 키를 사용하고 있죠. 자, 하이브리드죠, 그럼.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해시 함수들 있는데 해시 함수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라는 거 자체만 적어 놓으세요. 해시 함수라는 자체. 해시 함수가 뭐냐면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고정된 크기의 출력값을 갖는 거예요. 고정된 크기의 출력값을 가져요. 출력값을 갖죠. 근데 메시지가 압축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크기가 확 줄어요. 고정된 크기의 출력값. 예를 들어서 1비트라도 똑같고 1메가라도 똑같고 1테라 비트라도 똑같아요. 항상 고정된 크기야. 이게 뭐라고? 해시 함수야. 근데 이 해시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는 되는데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렇게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거꾸로는 안 돼. 거꾸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되면 큰일 나. 이걸 뭐라고 불러? 일방향성이라고 불러. 일방향성.
성인 거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안 돼. 됐어요? 요게 해시야. 근데 그러면 해시를 뭐라 씁니까? 뭐라 쓰냐면 이게 무결성 할 때, 무결성 체크할 때. 무결성이 뭐냐면 그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체크할 때, 위조나 변조가 없는지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예요. 자, 마지막 s마임. 자, 원래는 마임이 있었어. 마임. 그러니까 마임을 CQ하게 만든 게 s마임인 거야. 근데 마임은 뭐냐면요. 마임은 뭐냐면, 자, 보세요. 옛날에 멀티미디어, 처음에 이메일이 만들어졌을 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임이 나와가지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s마임이야. s마임. 자, 보세요. 얘 뭐 사용해요? PKI 사용해요. PK 안에 뭐가 있냐면 PKCS하고 X.509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PKCS는 요거 지워도 될까요? PKCS는 그냥 PKCS는 PKI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콜. 그러니까 꼭 PKI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콜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개키랑 개인키를 만들었는데 공개키는 어떻게 전송할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암호화는 어떻게 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X.509는요. 공인인증서 표준이에요. 공인인증서 표준.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X.509의 버전 3에 확장 팩이 있는데 그 확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이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번에 전산직이나 그런데 그 점수가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좀 어려워서 그래. 점수가 좀 높지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정보보론에서 시험 문제가 까먹는 거예요. 어렵지. X.509의 버전 3에 확장, 기본 팩이 있고 확장 팩이 있는데 확장 팩에 뭐가 들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 이거 알아둬야 돼. 공개키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KI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웹 오브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할까? 그런 식인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됐죠? 지금은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최신 기술이야. 시험 문제랑 전혀 무관한 최신 기술은 뭐냐면 블록체인 이용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지. 블록체인 아세요? 블록체인. 우리가 블록체인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다룰 거예요. 비트코인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과정에서 비트코인 다룰 거니까 그때 우리가 좀 보도록 해요. 블록체인. 그리고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도 좀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SSH 아시죠? SSH 기억나시죠? FTP나 텔넷이나 그런 거 다 보안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오픈 SSL이 이제 SSH 같은 거 지원하는데 오픈 SSL은 그러니까 SSL 아시죠? SSL을 공개한 거야. 공개 코드인 거야. SSL 공개 코드. 앞에 오픈 붙었으면 다 공개한 거야. 공개한 거죠. 오픈 붙었으면 공개한 거고. 자, VPN인데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가상 사설 네트워크인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장점을 결합한 건데,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이제 사설로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야. 엄청 비싸겠지. 그래서 퍼블릭 네트워크의 장점이 뭘까요? 퍼블릭 네트워크의 장점.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장점이 뭘까요? 이 장점을 결합한 거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장점이 뭐죠? 프라이빗 네트워크 비용이 싸요? 1대1로 연결했는데
일대일로 연결하면 무조건 비용이 비싼 거야. 무조건 비용이 비싼 거야. 일대일로 연결하면. 왜냐면 공중망을 이용해가지고 퍼블릭망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거 회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안 좋아. 비용은 안 좋아. 그러니까 퍼블릭이 이제 비용이 되게 좋은 거지.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퍼블릭의 장점이야. 그럼 프라이빗 장점은 뭐냐면 안전해. 보안,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서 VPN으로 만든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어.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네트워크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VPN은 어디 많이 사용하냐면 VPN은 회사 같은 데서 회사에서 이제 지부가 뭐냐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지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사 같은 데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서울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구 그 지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게 지금 퍼블릭이잖아요. 여기는 퍼블릭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니까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패킷을 보낼 때 터널링해서 보내는 거예요. 터널링이 뭐죠? 그렇지. 터널링이 뭐냐면 여기는 프라이빗 패킷인 거야. 여기는 프라이빗 패킷인 거고요. 앞에 헤더는 퍼블릭 패킷인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프라이빗 패킷을 퍼블릭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이게 누구라고? VPN이라고.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 내가 스니핑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암호화하는 거잖아. 결국 암호화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암호화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맞아요? 터널링. 물론 이 터널링 프로토콜이 3개 있는데 이 3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어차피 VPN에서 우리 또 배울 거야. VPN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해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TCP 덤프 나옵니다. TCP 덤프란 자, 일단 리눅스 버전에서 시작됐고요. 지금 윈도우 버전도 있어요. 오늘 진짜 농담 아니고 한번 해봐. 오늘 진짜 제발. TCP 덤프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꼭 한번 해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해당 툴을 실행하고 출력 결과를 해석하는 질문이 나왔어. 그 출력 결과가 뭐였냐면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같았어. 이거 무슨 공격이야? 이 출력 결과가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하고 포트 정보 나오는데 시각이랑 뭐 그런 정보 나와. 자, 무슨 공격이야?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같은 공격이 뭐야? 자, 보기 줄게, 보기. 이제 어제 보기니까, 그지, 보기. 자, 랜드 공격. 2번, 스머프 공격. 3번, 핑 오브 데스 공격. 뭐예요? 랜드 공격. 다시 한번 봐봐. 랜드 공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내가, 자, 여기서 두 개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짬뽕에서 나오지. 짬뽕에서 나오지. 봐봐. TCP 덤프의 출력 결과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첫 번째. 두 번째,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SIP하고 DIP가 같은 공격을 몰랐어. 그럼 못 푸는 거야. 이거 괜찮잖아. 괜찮지 않아? 문제? 난 딱 문제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야? 국회직 문제였어. 국회직 문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거야. 국회직, 지방교행 다. 왜냐면 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괜찮지 않아요? 이런 게 괜찮은 문제야, 이런 게 괜찮은 문제. 근데 내가 출력 결과 알고 싶잖아. 물론 출력 결과를 캡처해 올려다가 내가 한번 해보라고. TCP 덤프 오늘 윈도우 버전을, 그러니까 디폴트로 있는 거 아니야. 다운로드 받아야 돼. 다운로드 받아서 도스 창에서 커맨드 라인 창에서 TCP 덤프를 출력하면 내가 패킷을 스니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터페이스를 타고 가고 있는 패킷들을
스니핑 할 수 있어요. 어떤 패킷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니핑 툴인 거야. TCP 덤프는 스니핑 툴인 거야. 덤프가 뭐야? 이게 덤프 트럭이잖아. 이렇게. 덤프하는 거예요. 덤프. 아,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덤프. 아, 진짜 덤프. 아, 농담하는 거 아니야. 덤프 트럭이야. 덤프 트럭. 패킷을 덤프하는 거라고. 덤프하는 거라고. 봐봐. 법조 효력 있어. 법조 효력. 법조 효력 있단 말이야. 굉장히 유명한 툴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문제가 뭘까? 얘 문제가 뭐냐면 패킷이 너무 많으면 다 캡처를 못 해요.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프레그 라우터가 있어요. 프레그 라우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프레그 라우터. 얘는 스니핑하는 툴은 아니고, 그러니까 스니핑을 보조해주는 놈이야. 자, 봐봐. 내가 스니핑을 했어. 그 패킷을 내가 갖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치? 왜냐면 패킷이 가야 다시 응답이 와야 계속 보낼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 건 아닌데 계속 내가 도청하려면 계속 릴레이를 해줘야 돼. 이게 그 툴이야. 프레그 라우터가 이렇게 릴레이 해주는 거죠, 패킷. 패킷을 릴레이 해주는 툴이라는 거죠. 받은 패킷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요? 프레그 라우터. 자, 그리고요. D스니프가 있는데요. D스니프. 이거는 알기 쉽겠다. 왜냐하면 여기 스니프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스니핑 공격 툴인 거 알겠지. 왜냐하면 스니프라고 돼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패키지.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묶어놓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지. 자, 송덕준 교수가 돼요. 송덕준 교수. 아,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보안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송덕준 교수가 누군지 몰라. 옛날에 관심이 있었으면 송덕준 교수가 누군지 알 텐데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관심 되게 많죠. 지금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래서 강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되게 많이 찾아봐 보안 쪽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송덕준 교수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알트 보호와 함께 이제 대표적인 스니핑 툴인데 알트 보호는 FBI가 범죄 용의자 추적하려고 카니 보호를 만들었는데 그 카니 보호를 맞서기 위해서 해커들이 만든 툴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라 그러지? 서로 이렇게 창과 방패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 얘기했잖아. 자꾸 발전한다니까.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암호화된 계정과 패스워드까지 읽어내. 대박이죠. 자, 뭘 읽어낼 수 있어? 봐봐. 엄청나게 많아. FTP부터 텔레, HTTP, 이메일, 뭐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죠.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굳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ARP 스푸핑 가겠습니다. ARP 스푸핑. 자, 일단 스푸핑 공격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스푸핑은 뭐냐면 변조나 위조를 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가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RP를 변조나 위할수를 가할 수도 있고 DNS를 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나는 왜 생각이 안 나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컨텐츠도 있고요. 포트도 있고요. 다 스푸핑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론상 다 스푸핑이 가능해. 이론상 다 스푸핑이 가능해.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는 ARP 스푸핑이에요. ARP 스푸핑은 뭐냐면 맥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맥주소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AA이고 클라이언트는 BB고 공격자가 CC라면 원래 AABB끼리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중간에 CC가 들어가서 서로 다른 맥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보시면
자, 스푸핑을 왜 했다고요? 스푸핑을 도대체 왜 했죠? 그래서 ARP 스푸핑을 왜 했죠? ARP 스푸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스니핑이라고, 스니핑. 헷갈리면 안 돼. 이런 식,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들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를 못 맞춰. 사고를 확장하셔야 돼요. 배운 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셔야 돼.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때 이런 기억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된단 말이야. 미안해요. 또 쓸데없는 얘기해서. 그래서 공격자가 이렇게 있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AA, BB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공격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CC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건 잡아내기 되게 쉬워. 왜냐하면 미리 기억된 게 AA였는데 너 왜 갑자기 바꿨어? 그거 쉽지 않아요. 랜카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는 바꿀 수 있어. PC는 랜카드를 다른 걸 꽂으면 돼. 근데 요새도 이제 내장형이라고 못 바꿔. 내장형 바꾸려면 메인보드를 바꿔줘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요. 얘도 어떻게 그 맥을 바꿀 거야? 못 바꿔. 못 바꾸죠.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 맥 CC를 상대편으로 이렇게 쭉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대편이 나라는 거, 공격자가 이제 상대편인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걔가 모든 패킷을 다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죠. 패킷을 릴레이하지 않으면 공격을 의심받기 때문에 당연히 릴레이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릴레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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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요. 패킷 결과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패킷을 스푸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자가 스푸핑을 통해서 뭘 한다고? 스니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확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한번 사용해보자. 자, 뭘 하냐면 숙제가 많죠. 뭘 해보냐면 자, 여러분들 숙제는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도 아니고 검사잖아요. 검사지 않는데 학교 가고 싶으시면 꼭 해보세요. 이걸 왜 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윈도우에 ARP 명령어가 있습니다. ARP 명령어가 있어요. 자, ARP 명령어는 뭐냐면 내가 ARP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ARP 테이블은 뭐냐면 각각의 IP 대비 물리적 주소를 알 수 있어요. 물리적 주소. 물리적 주소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유형에 동적이 있고 정적이 있는데요. 동적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예요. 정적은 내가 일부러 세팅한 거야. 아까 얘기했죠. 강제로 세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정적은 강제로 세팅한 거예요. 저거는 못 바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팅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다시 설정해야 돼요. 날라가. 이건 롬에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라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들까 생각돼. 왜냐하면 램에 있다가 나갈 때, 그러니까 끝날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시 부팅하고 나면 하드디스크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딱 세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런 얘기야. ARP 캐시 기억나시죠? 사용해 볼 거죠? 오늘 사용해 볼 거죠? 한번. 사용해 볼 거죠? 그래서 내가 10.0.0.3에서 내가 ARP를 실행해 봤더니, 그러니까 BB에서 실행해 본 거죠. BB에서 내가 실행해 봤더니 10.0.0.2는 AA야. 이게 원래 정상이죠. 정상인 거죠. 정상 AA인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스푸핑을 이렇게 당하고 나면 뭘로 바뀌었어요? CC로 바뀌었어요. CC로. 상대편이 CC로 바뀌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된 게 문제인 거죠. AA가 CC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대응하려면 내가 그거를 고정 한번 해보자. 정적으로 고정해보자. 그래서 S라는 옵션을 주고요. S라는 옵션을 한번 해보세요. S라는 옵션을 주고 내가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스태틱하게 10.0.0.2는 AA다 라고 딱 고정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틱과 다이나믹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적, 동적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문제냐면 부팅하고도 문제인데 사실 ARP 스푸핑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근데 뭐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잡아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예 안 바뀌는 거 아니잖아. 아예 못 바뀌는 거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노트북을 다른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잖아. A, B 하다가 내가 노트북을 바꿨다니까? 안 믿어? 너랑 안 해. 그런 거잖아. 진짜. 그러다가 주요 곡은 날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거,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못 보고 부분밖에 볼 수 없다는 거야. 자, 봐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증거를 종합해가지고 모든 사고를 해결하잖아. 근데 얘는 안 돼. 네트워크는 안 돼. 네트워크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단편적인 지식밖에 못 본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래서 DPI가 나왔다고 했잖아. DPI는 모아서 한다니까. 모아서 분석한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포트, 지금 들어오는 IP, 지금 들어오는 컨텐트, 지금 들어오는 페이로드로는 안 돼. 안 돼. 그거 너무 단편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자. 근데 이건 문제가 뭘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뭘까? 그렇죠. 분석하는 것도 문제인데 DPI는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패킷만 보는 게 아니라 모아서 봐야 되니까. 패킷 딜레이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P도 스푸핑을 할 수 있어요. IP도. IP 스푸핑은 뭐냐면 IP 주소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트러스트 관계를 이용하거든요. 트러스트는 뭐냐면 아까 그 웹 오브 트러스트랑 비슷한 개념이야. 얘기했잖아. 모든 용어가 다 비슷하다니까? 모든 용어가 다 비슷한 거야. 봐봐. 지금 이 사람들은 만약 이 사람이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준다고. 요게 트러스트야. 근데 어떻게 트러스트를 하냐면 이게 좀 이상한데? 이 여자가 얘를 때려. 그리고 얘 옷이랑 얘 이런 거랑 다 이렇게 다 입어. 그 다음에 얘인 척하고 들어가는 거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IP 스푸핑이야. IP 스푸핑이야. 때리는 좀 이상한데, 때려. 미안해. 자, 봐봐. 이 트러스트 개념은 어디서 처음에 나왔냐면 유닉스에서 나왔어요. 유닉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OS 정말 중요해요. OS 어떤 게 있냐면 얘네들은 R 로그인과 RCP가 있어. R 로그인, RCP, REXEC가 있어. 요 앞에 R은 뭐냐면 요 앞에 R은 다 리모트야.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걸 하고 싶은 거야. 원격에 내가 로그인하고 원격에 내가 CP 카피하고 원격에 EXEC 원격에서 실행하려면 봐봐. 맨날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귀찮지 않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이 파일이 있어. 유닉스에 etc 밑에 host.equiv가 있어. 저 파일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200.200.200.200. IP야. 상대편 IP가 자, 루트로 들어오면 패스워드 없이 그냥 로그인 가능하게 하자. 자, 상대편 IP가 201.201.101.201이면 얘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야. ID 패스워드 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왜? 로그인이나 카피나 실행하려고. 언제 사용했다고? 유닉스에서 사용했다고.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뭘 사용해요? 윈도우에서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 개념이 있어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뭘 사용하냐면 커버로스를 사용해요. 커버로스를 사용해요. 커버로스. 단어만 기억하세요. 커버로스 사용해요.
액티브 디렉토리 커버로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인증을 한번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커버로스. 커버로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저건 나중에 정말 자세히 공부할 거야.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지 않는데 커버로스는 정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내가 만약에 봤을 때 저 파일이 설정되어 있다면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 허락하는 거고 모든 계정을 의미하는 거니까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두 개면 IP나 ID 다 상관없이 만약에 앞에도 플러스면 IP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거면 그렇게 되는 거면 이거는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서버인 거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파일을 올리고 누구나 파일을 내리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스니핑의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이 스니핑을 해서 패스워드 알게 됐잖아. 그럼 네트워크에 뿌린다? 네트워크에 뿌린다고. 네트워크에 뿌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시스템의 패스워드를 알게 됐어. 스니핑을 통해서. 그러면 네트워크에 뿌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니핑은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런 문제는 없어.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알아낼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트러스트로 접속하고 있는 애를 죽인 다음에 내가 그 IP를 위조해서 그 IP로 가게 되면 사실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어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편이 트러스트 관계에 있어. 걔를 죽여. DOS를 이용해서 죽여. 핑 플로딩 막 보내서 죽여. 그다음에 나는 그 IP를 위조해서 내가 그 서버에 가게 되면 나는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디 패스워드 알아내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 질문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자, 스푸핑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공격하는 거다.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이해 못하면 못 풀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공격자가 공격 대상을 도스 공격을 이용해서 죽이고 IP를 위조해서 내가 트러스트 관계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